오늘은 10월 14일 두 번째 주차 수업을 하는데요. 지난 주차에 빠진 게 몇 개 있어도 그거 마무리 짓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린 게 이제 와이파이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못 드렸어요. 교재 28쪽을 보시면 되고요. 와이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죠. 와이파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 통신망이에요. 무선 인터넷 통신망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각 가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도 있고요. 버스에도 있고요. 공공시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도 있어요. 공원.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뭐 이제 신촌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가들 있죠? 이런 데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가정에서는 내가 설치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지하철은 우리가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요금을. 그러니까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인터넷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선 인터넷을 지하철에서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 노트북은 요금을 따로 통신 요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만 가능해요. 다른 말로 노트북은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금을. 그 버스도 공공 요금을 우리 버스도 지하철 와이파이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위에 그 빗물 막이 이렇게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와이파이 기계가 이렇게 안테나가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와이파이를 어떻게 설정하라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은 그 도서관들.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 우리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도서관 같은 또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는데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도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양천구에 서솔호수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공원 예전에는 통신사에서 제공해 주더니 이제는 서울시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대학생들은 당연히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고요. 학생들은. 근데 방문객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1시간마다 인증을 받아야 된대요. 저도 해봤었어요. 애들 대학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인터넷 하려고 보니까는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는데 뭐 생년월일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 내가 보호자인지 아니면 방문객인지 뭐 이런 거를 설문을 작성해서 이제 하면은 1시간 동안 이제 사용하고 지나면 또 정지되더라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인증을 받으면 되고요. 신촌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전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연합회 이런 데서 와이파이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상점도 있죠. 상점도 있어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가도 해요. 그런데 스타벅스나 또는 뭐 맥도날드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큰 매장은 와이파이를 써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상점들 있잖아요. 가게랑 식당이라 이런 데서는 와이파이를 가급적 쓰지 말자.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요.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면, 통신망이 연결이 되면은요, 미운 행동을 해요. 할 수가 있어요. 다 한다는 게, 그 하는 것도 재주인데, 저도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고, 그러면 와이파이를 안 쓰려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통신을 써야 되겠죠? 요금제에서 빠져나간, 밥 먹으러 가서 나는 후딱 밥 먹고 같이 간 사람은 식사하는 중에 난 심심하니까 핸드폰을 만진다? 좀 참으면 될 것 같아. 참고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다운로드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100메가, 뭐 기가 이렇게 종류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100이냐, 500이냐, 1000이냐. 그러니까 이제 100메가라고 하죠. 100메가. 그다음에 기가 인터넷. 기가 인터넷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프 기가라고 해서 절반짜리가 있어요. 기가는 1000이에요. 1000. 그냥 속도가 저희 집은 100이거든요. 저희 집은 100인데 도서관에 가 보니까 기가로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10배 빨라.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되긴 하더라고요. 특히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도 인터넷이 빠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있는 그 가게들은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이런 통신망들은 요금을 내잖아요. 한 달에 뭐 3만 원씩 얼마씩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기가 인터넷도 요금이 좀 비싸고 100메가는 기본적으로 좀 저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고 사용하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아들놈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요거구나. 요거예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와이파이 기계 뚜껑에 보면은 요렇게 QR 코드가 그려져 있대요. 저거를 접속하면 된대. 그러니까 여기 왼쪽 거는 5기가짜리고 요건 2.4기가짜리고 윙스라고 돼 있는데 왼쪽 게 제일 좋아. 여기 패스워드가 적혀 있죠. 귀찮잖아. 키보드를 입력하려면. 여기 QR 코드를 찍으면 되는 거야. QR 코드를 찍으면은 돼요. 이걸 한번 실습해 보려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와이파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와이파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와이파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센터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 와이파이 아이디가 뭐고 비밀번호가 뭐고 알려주면 되지만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중보 301이라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중보 302도 있고요. 중보 401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그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화면 밑에 QR코드라고 있어요. QR코드. 요 QR코드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우리 센터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연결할까요? 네이버 앱 다 설치되어 있으세요? 네이버 앱? 잘 모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 네이버. 요 네이버를 실행하시면 요렇게 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없으시면 네이버 앱을 설치하셔야 돼. 네이버가 있으신 분은요, 화면 밑에 보시면 녹색 동글뱅이가 있어요. 그린 닷 단추라 그래요. 얘를 누르시면은 여기 QR 바코드라고 있어요. QR 바코드. 이 QR 바코드를 실행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QR 코드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갖다 대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자, 요거로 여기 오셔서 요거를 카메라 그 QR 바코드 찍으시면은요. 예, 녹색 단추 누르세요. 네.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물어보죠. 비밀번호 적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돼요. 그럼 두고두고 작동이 되는데 지금 이 QR 코드를 딱 QR 스캐너로 이렇게 네이버에 있는 거로 연결을 하면은 자, 연결됐습니다라고 떠야 돼. 근데 지금 안 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 비밀번호는요 단순해요. 02-719-6307 02-719-6307 우리 센터 전화번호가 여기 비밀번호예요. 자, 여기 02-719-6307이 비밀번호입니다. 우리 센터의 와이파이 모든 비밀번호는 02-719-6307로 돼 있어요. 그럼 연결된다고 나올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찍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네? 요거 찾는데 비밀번호 다시 쳐볼까요? 자, 우리가 그 와이파이를 설정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그 지하철에서는 우리가 요금을 따로 내기 때문에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연결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은 비밀번호 안 물어보고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소비자가 그것도 헷갈리면 귀찮아 하니까는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데 비밀번호가 있는 와이파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뭐 매장을 가든 어디 가든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거든. 그럼 그걸 보고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이파이를 먼저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연결된 와이파이에 톱니바퀴 그림 눌러서 밑에 QR코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딱 스캔해주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하시면 뭐 대부분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속도가요 390메가라고 돼 있네. 저희 집 인터넷이 100메가예요. 100메가인데 유선이 100메가면 무선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390인 거 보니까 무선 인터넷이 390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공유기 관리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왜? 관리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여기. 이 기관의 관리자가 아니니까 이걸 못 하는 거고, 관리자는 이걸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데, 이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무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있는 와이파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상점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면 제가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 주인이 문제가 되나요?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도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뭐 와이파이를 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와이파이가 그게 꺼져 있으면은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이렇게 태그해서 또 출근. 예, 와이파이를 연결하는데
그게 꺼져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을 해도 되지만, 혹여 와이파이를 통한 이상한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를 접속을 하게 되는 그 관리자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말로 하는 거로 해킹한다 그러죠. 내가 당할 수가 있다 이거야. 당하는 것 같아. 그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문자가 올 때 엄마 나 핸드폰 고장 났어.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 핸드폰으로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는 카카오톡으로 이 번호를 추가해 줘요. 그러면 연결할 수 있어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다 고장 났니? 뭐 수리비 얼마나 든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안전한 뭐를 위해서 뭔가를 보내 자료를 그럼 그걸 설치하라고 하거든. 그럼 그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내 인적 정보나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이 빠져나와서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는 그런 문자를 통해서 수십억의 피해를 봤다.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 기사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문자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자녀를 납치했다. 당신의 통장이 뭐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가 돼 있으면은 이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전화를 해준 거잖아요, 저한테. 어느 경찰이 내가 범죄 연루가 돼 있으면 날 잡으러 오지 왜 전화를 해줘? 그렇잖아. 제가 범죄 연루가 됐으면 저를 잡으러 와야지 그걸 상세하게 연락을 해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통장을 안전하게 돈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는 내 돈이 혹시나 피해를 볼까봐 경찰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통장으로 돈을 옮기래 아니면은 수사관이 갈 거니까 수사관한테 돈을 좀 맡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방송에 이런 데서 이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 안 속지.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내 핸드폰 고장 났어. 이런 거라든지 엄마 나 지금 급한 일로 10만 원 필요한데 요 계좌로 보내줘요 이거지.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지. 한 1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퇴근하기 전에 내가 보낼 테니까는 1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니까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볼 거 아니야. 너 얼마나 급하길래 이렇게 문자로 나한테 돈을 요청하느냐. 전화를 해보면 통화가 안 됐느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다 그런 식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요. 민원인한테 전화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단 동사무소에 그 어르신들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여름철에 잘 지내셨는지 겨울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화를 하거든요.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은 전화를 하지만 그 외에는 민원인한테 전화를 못하게 돼 있어요.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전화가 왔어. 집 전화로. 우체국인데 두 번째 우편물을 보냈는데 거부가 됐다 이거야.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1번을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냥 끊으시면 돼.
가끔 국제전화도 잘. 나한테도 국제전화가 자꾸 와서 그래서 이제 국제전화로 문자가 왔는데요. 전화 요금이 미납됐대. 근데 KT 전화 요금이 미납됐대요. 전 KT 안 쓰거든요. 전화를 집에 전화번호 있어도 SKT를 쓰는데 KT에서 문자가 와. 근데 KT가 우리나라에 천지가 KT인데 왜 미국에서 KT 문자를 보내냐고. 전화요금 미납됐다고. 그럼 저거 링크가 연결돼 있으니까 누르라고 하면 눌러도 상관없어. 누르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삭제를 시키려고 국제전화를 해서 핸드폰도 요즘 이제 국제전화. 이제 삭제를 하니까는 또 문자가 또 막 뜨더라고. 거부하시면 돼요. 거부. 거부. 수신 거. 그 예를 들어서 수신 거부를 하는 거지. 문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삭제를 시켜도 또 오고 그러더라고. 그게 자꾸 그 번호가. 여기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아는 곳이에요. 예스24라는 중고 매장에서 온 건데 여기 있는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는데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삭제. 삭제를 누르는 거야. 여기 점점점 눌러서 메시지 삭제를 누르는데 이제 요걸 이제 누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삭제를 누르면 요거는 삭제가 되지. 근데 그때 전화 오면은 이제 거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두 번 다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아니 그 문자가는 뭐냐면은 뭐 그게 뭐 얼마를 버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 그게 특히 저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뭐 요금이 승인됐다고 하는 게 나와요. 물품을 구매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본인이 아니실 경우에는 전화를 주세요라고 연락이 와. 그러니까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뭐 200만 원을 구매했대. 나는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데 승인이 됐다는 거지. 그럼 전화를 걸 거 아닙니까? 그럼 상담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본인 인증을 할 거니까는 전화번호 가서 인증번호 오면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200만 원 이제 취소를 해야 되니까 본인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인증번호가 뭐 1, 2, 3, 4가 올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주면 큰일 나. 그때 실제로 요금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하면 이제 본인 인증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 샀다고 하니까는 억울하니까는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 인증을 할 거니까는 끊지 마시고 인증번호 4자리 오면은 그거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취소 처리해 드릴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언제 있어? 그러면 인증번호가 왔어도 알려주면 안 돼. 그거 알려주는 순간 200만 원이나 몇 천만 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찝찝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114를 전화 거시면 돼. 114. 통신사 114는 각 통신사 안내 전화거든요. 안내센터로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받았는데 확인해 달라 그러면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니까 신용카드 회사로 전화를 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러면 되거든요.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보세요. 지금 이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 스팸 차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스팸 차단 누르면 돼요. 대화도 삭제할 거거든요. 그럼 이 전화번호를 온 게 두 번 다시 나한테는 연락이 안 온다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아는 거니까는 이런 거를 제가 수신 차단하면 연락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단하지 않고, 아는 거는 차단하지 않지만 모르는 거는 제가 차단하거든요. 은행이래. 은행 같은 경우는 차단하면 은행에 연락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국제발신, 이사비 지원. 이사비를 지원하는데 그걸 외국에서 이사비 지원한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수신 차단하면 되죠? 스팸으로 신고해도 되는데 스팸 신고하지 말고 그냥 수신 차단하면 돼요. 스팸 신고하고 나서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그냥 차단해 버리면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수월하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스팸 문자라든지 이거는 이제 문자를 차단하면 돼요. 스팸이라는 뜻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팸 통조림 아시죠? 그 스팸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이게 나왔냐면은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 스팸 통조림 회사가 전쟁 물자로 통조림을 이제 군에다 납품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남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 전쟁 물자나 이런 전투 식량이 전투시나 이런 거 훈련 시에는 쓰지만 평상시에는 안 쓰니까는, 군에서도 이제 작업을 안 받으니까는 이 통조림을 어떻게 팔아치워야 되잖아. 그래서 동네방네 광고지를 만들어서 동네방네 탁 꽂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 밖에 우편물이 왔나 봤더니 스팸 광고지. 다음날도 열어보니까 스팸 광고지. 그러니까 허건날 스팸 광고지가 꽂혀 있다. 그래서 이 스팸이라는 게 영 쓸데없는 거구나. 그래서 스팸이라고 그때 표현을 한 거야. 원래는요, 정크라 그래, 정크. 다른 말로 이게 불필요한 것을 정크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스팸이라고 표현한 거지, 스팸. 그러니까 정크푸드란 말을 해, 정크푸드. 몸에 안 좋고 쓸데없는 음식. 그러니까 통조림이 오랫동안 막 몇십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게 하려니까는 뭐 방부제를 했든지 뭐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니까는 통조림은 가급적이면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좀 짭짤하게 만들고 하니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지. 외국 사람들이 놀랬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스팸을 안 먹는 음식으로 취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명절 때 저거를 선물하라고 광고가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끔 가공을 따로 했겠지만은 그 스팸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유래가 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카메라로 갈 겁니다. 카메라. 교재 38쪽.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카카오톡이나 대화 등,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멀티미디어 영상들을 시청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메라라는 기능이 붙어 있어서 참 편한 거야. 저도 카메라 강의를, 사진 강의를 한 20년 했는데, 어디 놀러 가려 그러면 카메라 가방 올라매고 다니려면 귀찮거든요. 렌즈도 종류별로 갖고 다녀야 되고, 삼각대니 뭐 이런 거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기능이 들어있으니까는요,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카메라 기능이 좋아져요.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도 사진이 엉망이었었어. 별로 성능이 안 좋은데 요즘은요, 달 표면도 찍어요. 달도 찍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디 가든지 사진 찍으러 간다 그러면 카메라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 보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카메라는 차이는 납니다. 나지만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냥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도 재밌죠.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따라서 해보셔야 돼요. 카메라를 먼저 실행해 볼 겁니다. 카메라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뜨죠. 그렇죠? 뭐 가로로 놓든 세로 놓든지 간에 전 이제 가로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뭐 세로로 보면 세로고 가로로 보면 가로인데, 자, 가로로 보면은 왼쪽에 무슨 메뉴판들이 떠 있어요. 세로로 보면 위쪽에 메뉴판이 보이죠. 그렇죠? 자, 맨 위쪽에 보면 번개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번개 표시. 이 번개 표시가 후레쉬입니다. 이게 번개 표시에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져 있는 거는 발광 금지라 그래요. 발광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번개 표시만 그려져 있는 거는 강제 발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발광 금지로 해주세요. 발광 금지. 프레시에 번개 표시에 대각선 그려지는 걸 꼭 해놓으셔야 돼요. 즉 사진 찍을 때 번쩍하고 불빛이 나오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른들은 프레시 불빛이 번쩍거리면 눈을 감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아기들이 있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고모, 뭐 숙모, 뭐 다 와가지고 애들 사진 찍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이 어디 있어요? 햇빛 밝은 곳에 있지 않죠? 커튼을 쳐놓거든. 그냥 약간 어두워.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어둡기 때문에 후레쉬가 번쩍번쩍 터져요. 근데 아기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후레쉬를 번쩍 터뜨리면은요, 그 불빛이 눈동자에 다 고스란히 전달되면 잘못하면 실명돼요. 예전에 후레쉬 불빛이 강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성능이 좋다 보니까 후레쉬 불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위험해. 이건 꼭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시계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타이머인데, 타이머 잘 안 쓰시죠, 여러분들? 저는 2초 타이머를 가끔 써요. 2초 타이머. 타이머는 뭐냐면 2초 타이머를 넣으면 2초 후에 척 셔터를 누르면 2초 후에 켜지는 건데, 어떨 때 쓰냐면은 어떤 거를 이렇게 딱 눌러야 되는데 누를 때 충격을 힘을 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셔터를 누를 때 그럼 흔들리거든. 흔들리니까 2초 타이머를 넣고 탁 치면 흔들렸지만 2초 후에 탁 촬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찍히지. 이제 그렇지 않고는 요즘은 말로도 촬영이 되거든. 김치 이러면 촬영이 돼. 찰칵해도 촬영이 되기도 하고요. 손바닥 이렇게 내밀어도 촬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셀카를 찍지 않고 내가 남을 찍어줄 때는 내가 찍어주면 되는데, 찍어줄 사람 없이 가족들이 찍는다 그러면 그땐 타이머를 놓고 찍어야 되겠지만은, 요즘은 삼각대 같은 거 있잖아요. 삼각대 놓고 리모컨으로 눌러서 찍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9대16, 3대4 이런 거 보이세요? 이거는 16대9나 9대16으로 놓으세요. 3대4로 놓으면은요, 이렇게 찍혀요. 아래 부분이 안 찍혀. 이게 옛날 텔레비전 있죠? 불안관 텔레비전 그 사이즈 비율이야. 요즘 이렇게 안 하고요. 9대16이나 16대9 넓게 촬영되거든요. 우리 컴퓨터 모니터가 16대9예요. 이렇게 찍으면 선명하게 잘 찍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요, 지금 이렇게 하얀 선이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움직이다 보면은요, 뭐 베스트 샷 하고 이렇게 뭐가 나타나. 여기 베스트 샷 하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삐딱하니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찍으면 가로 수평선이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찍으면 삐뚤어 됐다는 거고, 요거는 바로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삐딱하니 찍으면 안 돼. 피사의 사탑은 원래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찍는 거야.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울어진 대로 찍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찍으려고 이렇게 꺾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건 어디냐면요, 톱니바퀴 그림 보이시죠? 스마트폰에 그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은 이런 메뉴가 나와요. 이런 메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 오른쪽으로 놓으시면 좋고요. 촬영 구도 추천도 있으시면 오른쪽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네이버에서 QR코드로 스캔을 했잖아요. 카메라로도 돼요. 근데 내가 쓰는 핸드폰이 오래됐다 그러면 이 기능 자체가 없어.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이 기능이 없더라고요. 2년 전에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을 교체했는데 이게 있어서 편하더라고. 예전에는 네이버에 있는 QR코드로 촬영을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갖고도 돼. 그 다음에 워터마크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은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안 돼. 셀피란 말 아세요? 셀피? 우리나라에선 셀카라 그래. 셀카. 내가 나를 찍는 걸 셀카라고 하는데 외국에선 셀피라고 말을 해. 요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보이는 셀피 저장을 눌러 놓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볼 건데요. 제가 저를 찍을 거예요. 제가 저를 찍을 건데 제가 이제 어느 책을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 이 책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라고 찍을 거야.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찍었죠. 그렇죠? 찍고 나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책 표지가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이는 셀피 저장을 안 해야 돼. 이걸 안 하고 찍으면은요. 어떻게 찍히냐면은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찍어볼까? 이렇게 찍고 나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은 이건 뒤집어졌는데 이거는 안 똑바로 찍혔죠?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떨 때 그러냐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먹방을 할 때 요렇게 이제 셀카 모드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내 뒤에 메뉴가 걸려 있단 말이야. 그 메뉴판이 보이는 데서 사진을 찍으면 효과가 좋으니까는 찍는데 보이는 셀피 저장을 선택해 놓고 촬영을 하니까 메뉴판 글자가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야.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저 메뉴가 뭐지? 된장찌개야? 김치찌개야? 막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보기가 싫지. 그 다음에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라는 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동영상은 일반 사진은 순간적으로 촬영하지만 동영상은 오래 촬영하잖아요. 근데 막말로 내가 수전증이 있거나 풍이 있거나 그러면 흔들리지. 근데 손떨림 보정을 해주면은요. 내가 막 흔들려. 추워서 흔들어도 사진이 똑바로 찍히더라 이거지. 근데 이러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을 해제하면은 흔들리면 찍힐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기대서 찍거나 의자에 앉아서 찍거나 그럼 흔들림이 좀 덜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자동 HDR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 추적 AF라는 말이 있나 보세요. 대상 추적 AF. 나한테는 이걸 뭘 열어야지 저런 게 뜨나? 나한테는 저런 게. 카메라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 톱니바퀴 그림 누르시라고. 톱니바퀴 그림. 설정만 누르면 돼요. 이 톱니바퀴 그림 누르시면 뜬다고. 근데 뭐 몇 가지 봐야 될 게 없어. 자동 HDR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새로운 기술인데 우리가 사물을 찍으려고 봤더니 어두울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죠. 근데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밝은 데가 같이 보일 때가 있거든. 근데 사진을 찍으면요. 밝은 곳은 밝게 나오지 않고 밝게 나오거나 어두운 데는 어둡게 나오질 않아요. 평균을 내서 그냥 어정충하게 나와요. 사진은 무조건. 그래서 사람 눈에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동굴에 이렇게 빛이 비치면 동굴 그 빛이 비친 데는 환하고 그 주변은 어둡게 나와야 예쁘잖아.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능을 집어넣은 게 HDR 기능이에요. 저렇게 많이 모가로 글자가 있는데 나는 그게 많지가 않네. 몇 가지 그러고 움직이지도 않고 위치정보 저장, 인상 촬영 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HDR 기능 이런 거 있는데요. 고급 동영상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효율 동영상을 할 거냐 이런 거 있어. 이건 하지 마세요. 고효율 동영상은. 고효율 동영상을 하니까는 저장 공간을 절약해서 촬영이 되는 건 좋은데 핸드폰에선 촬영했으니까 여기선 보이는데 이 동영상을 내가 내 컴퓨터로 가져와서 편집을 해야 될 때는 안 돼. 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가져와서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는데 유튜브로 올리기 전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고효율 동영상을 작업하니까는 동영상 편집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고효율이란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수직 수평 안내선은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수직 수평 안내선이 이거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하얀색 가로 세로가 보이죠? 네. 이게 수직 수평 안내선입니다. 이건 해 놓으셔야 좋아요. 해놔야 좋아요. 예. 그다음에 대상 추적 AF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옆으로 안 넘어가는데 이걸 옆으로 넘기실 수 있으면 그 대상 추적 AF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를 촬영하려고 강아지 이렇게 촬영하면 강아지는 돌아다니잖아. 그럼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추적을 하는 거야. 오토포커스, 자동 초점을 해준다 이거지. 아이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있는데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쫄래쫄래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애들은 말을 듣는데 강아지는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는 대상 추적 AF를 해주는 게 좋아. 애기들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때 애 기어다니는 애를 보고 거기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애들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대상 추적 AF를 해놓으시면 좋지. 선생님 이거 책에 몇 페이지는 없어요? 교재는 38쪽에서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38페이지에 좀 뭐가 있나? 아니 나도 이제 이런 거를 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촬영 방법이란 말이 있나 참 보세요. 촬영 방법. 네. 가보면 이렇게 음성 명령, 없어요. 손바닥 내밀기 이런 거. 뉴폰에 있나 봐요. 내 것도 이거 있는데서 플로팅 촬영 버튼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하지 마시고 음성 명령을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촬영 또는 김치 그러면 나를 찍어줘. 셀카에서. 폰을 바꿔야 되겠구나. 손바닥 내밀기도 해주시면 좋아요. 손바닥 내밀기. 아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남을 찍는 거 말고 내가 나를 찍는 게 셀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놓고 김치 요 위에 뭐 하얀 거 돌죠? 네. 그럼 촬영한 거야. 손바닥을 내밀어 볼게요. 보세요. 하얀 거 돌았죠? 네. 근데 제가 손바닥도 찍혔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 때 손을 내리면 제 얼굴만 찍힌 거지. 네. 내가 나를 찍을 때. 아 이렇게 이게 예전에는 여기 있는 촬영 버튼을 제가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지금은 요령이 생기니까는 핸드폰을 잡고 버튼을 누르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오른손이 가서 누르려고 보니까 팔이 짧잖아. 안 맞지. 그럼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얀 거 돌죠. 네. 돌았잖아. 이렇게 뺑 돌잖아. 위에 하얀 거. 음성이 더 좋은데요. 네? 음성이 더 좋은데요. 음성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카메라 5사람이 다 카메라 놓고 나서 셀카를 찍으려고 김치 그러면 어떻게 돼? 5사람 핸드폰에 동시에 셀카를 찍겠지. 그건 재밌어. 핸드폰 5대를 놓고 중앙에 옆면에 이렇게 놓고 김치 그러면 카메라 5대가 동시에 나를 찍어주거든. 그럼 5개 사진을 합성하면 입체 사진이 나오지. 근데 상대방이 그 음성 기능을 해놔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으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부분은 셀카 모드를 그렇게 음성이나 손바닥으로 해놓거든. 선생님 저는 초가 나와요. 1, 2, 3, 4, 5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마다 저는 이제 손바닥에 위 하얀 게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렇게 하얀 게 돌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만 뭐 5, 4, 3, 2, 1로 나올 수도 있겠지. 자,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는데 카메라에는 이 핸드폰 자체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지만 다양하진 않아, 기능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카메라에 초고속 카메라, 뭐 무음 카메라, 뭐 무음 비디오, 뭐 타임 스탬프 카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이런 또 앱을 깔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제가 사진을 찍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 날짜 시간과 지역이 자동으로 촬영이 돼 들어가요. 여기에.
그 좋은데요. 왜냐면 사진 찍으면 사진 찍은 날짜가 이 안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 네, 그거 좋죠.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찍었는데 부산이라고 우기면 모르지.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찍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인증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2시에 수업이니까 2시에 찍고 끝날 때 4시에 찍고 중간에 3시에 세 번을 찍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촬영하고 수업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장소가 찍혀야 되거든. 요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내가 나를 찍을 수도 있고 남도 찍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요런 이제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고속 카메라가 있어. 고속 카메라. 이거는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를 누르잖아요. 누르고 있으면 숫자 보이세요? 네. 지금 사진이 몇 장이 찍혔냐면 한 70장 정도가 찍혔어요. 와.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네. 순간적으로. 예. 초고속 카메라예요. 그게 초고속 카메라예요? 근데 예전에 이게 필요해서 했는데 요즘은요. 핸드폰 자체 카메라 안에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빨리 찍어줘요. 그 이전에 나왔던 기능이라서 이걸 지금 보세요. 다시 숫자 보이시죠? 네네네. 지금 57장 사진을 찍은 거야. 어떨 때 찍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뭐 골프를 한다 그러면 골프의 그 네. 휘두르는 장면 같은 거를 네. 볼 때 찍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걸 찍을 때 이제 이걸 쓰는데 굳이 의미는 없지. 요즘은 뭐 초고속 카메라들 원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안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무음 카메라.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착각하고 소리가 나죠. 네. 이거 소리가 안 나. 나쁘게 표현하면 몰카라고 할 수 있어. 몰카. 근데 이 카메라는요. 셔터를 누르면 셔터 소리 착각하는 소리가 나게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권장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서 사진 찍을 때 착각착각 소리 나면 안 되거든. 공연하는 사람 시끄럽게 안 되거든. 그때는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소리가 안 나서 찍으니까는 좋은데 몰래 사람을 몰래 찍거나 그럴 때 소리가 안 나면 상대편이 내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메라 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설치해 놓은 거라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예전에 들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실에 우리 책자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PIP라는 카메라라는 거를 한번 설치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재. 자, 플레이스토어 아세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가보세요. 그럼 검색창에다가 PIP를 검색할 겁니다. PIP 카메라. 여기 PIP 카메라 있네. 이거를 설치할 겁니다. 여기 사진 PIP 카메라 요거 한번 설치해 볼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게 이건가? 사진 PIP 사진 편집기. 잠깐만. 이건지 콜라주 메이커 이거 PIP 카메라 콜라주 메이커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됐다고 하는 걸 한번 설치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사진 PIP 카메라 사진 편집기라는 이것도 설치하시고요. 2개 설치하지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카메라 안에 우리 핸드폰 안에 저장 공간이 있는데 저장 장치가 꽉 찬 사람은 설치가 안 돼. 그래요? 저거 안 되는 거. 자, 이제 지금 앱을 우리가 설치했었어요. 앱이 어디 깔렸나 볼까요? 여기 깔려 있네. 지금 이렇게. 자, PIP라는 말이 한번 보면은요. PIP라는 말이 뭐냐면 Picture in Picture 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놓은 것처럼 꾸미는 기능이 뭐라고? 다시 PIP가 있고요. PBP도 있어요. PBP는 뭐냐면은 픽처 바이 픽처라고 하는 건데, 우리 텔레비전에서 화면 왼쪽에는 KBS 틀어놓고 오른쪽에는 MBC 틀어놓고 이런 기능이 없죠. 예, 없지요. 텔레비전은 PIP만 돼요. 드라마 띄워놓고 귀층에다가 뭐 축구 방송을 띄워놓거나 이런 거 할 때. 텔레비전은 또 딴 방송이 나오는 거. 왜냐면 월드컵 할 때는 남자들은 또 축구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드라마 재밌는 거 봐야 되는데, 어제 중요한 내용 연결되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축구 보자 그러면 쫓겨나잖아. 그러니까는 PIP 기능을 이용해서 축구를 귀층에다 틀어놓고 보는 거지.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서도 축구나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올림픽들은 중계 방송을 해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드라마 반만 보고 축구 보자 이렇게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 자, PIP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저기 드라마도 보고 축구도 보고. 그건 텔레비전에서 하는 얘기고, 핸드폰에서 말하는 PIP 카메라는 사진을 찍은 거를 가져와서 두 개를 펼쳐놓고 합성을 한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얘를 PIP 카메라를 실행하는데, PIP 카메라가 한 5가지 종류 있었죠. 네. 그러니까 PIP를 이용해서 아무거나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실행을 하면은요,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 이 앱을 실행하면은 카메라에 접근하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돼. 얘를 권한을 허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진을 못 찍지. 그러니까 사용 중에만 허용해라 라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세요? 지금 제 모습이 나오죠? 지금 사진을 찍는데 제 얼굴이 보이는데 지금 그 유리잔에 제 얼굴이 보이죠? 네. 근데 나는 오, 예. 이게 뭐야? 예, 너무 내가 보이는데 이건 뭐? 예, 근사. 자,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찍으면 이때는 뭐 찰칵 손바닥 내미는 건 아니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갖고 이제 밑에 셔터 버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찍으면 사진을 찍고. 사진 안에 제 사진이 또 나왔죠. 같이요. 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핸드폰 화면마다 다 유리컵이 안 나고 다른 내용. 이런 건 이제 광고야. 광고. 이제 광고야. 이거는 화면에 지금 유리컵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 잠깐만. 그거를 본인이 조정.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인 것 같고, 이 광고를 안 보려고 지금 이거 고생을 하는데, 이제 이 광고가 사라졌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진을 제가 한번, 이 사진을 꾸밀 수도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것만 너무 재미없잖아. 네. 그 밑에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색깔을, 위에 뭐도 있다, 이렇게. 이거 광고네. 에이. 광고야, 광고. 쿠팡 광고야. 괜히 눌렀네. 광고고. 여기 있는 걸, 요 밑에 있는 걸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 요런 것도 되나 보다. 요런 것도 되고, 요런 것도 되는데, 기본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건 또 뭘까? 이런 걸 설치해야만이 이렇게 찍히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찍고 싶어. 요렇게. 예.
그럼 얘를 설치해야 돼. 이게 뭐예요? 밑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거 예쁘잖아. 애들 찍어줄 때 이렇게 찍어주면 예쁘잖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걸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거야. 귀찮지. 우리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43쪽에는 유리병이 나와 있네. 아까는 우리는 컵이 와인 와인컵 같은 게 와인잔 같은 게 생겼는데 여기는 병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찍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설치해야지. 남편이 정확히 나오더라고. 자기 사진만 올려놨더니 자,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뭐 멋있는 것도 아니네. 이건 뭘까? 이거는 뭘까? 자, 요렇게. 요런 모양이 있네. 그러면 요런 모양을 놓고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을 놓고 여기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촬영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착각 별건 아니네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광고들 이제 되니까 빼고 아까 그 PIP 카메라 종류가 한 5가지 중에서 저는 2가지만 설치했는데요. 근데 어디를 눌러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건 아까 조금 전에 본 거고요. 얘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광고라는데 굳이 여기 위에니까 앱으로 이동이라는 말인데 얘를 누르면 되겠다. 자, 이것도 보세요. 허용하겠니? 허용을 해주고 허용해주고 하면 되고요. PIP 카메라를 제가 선택할 거예요. PIP 카메라. 아이 시끄러워. 이런 게임 같은 거 설치하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찍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찍어주면 이건 돈 내고 쓰는 거고요. 이 프리. 또 광고야. 20 몇 초 동안 광고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한 사람들은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앱을 개발한 회사에다가 광고비를 받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PIP 앱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 의무적으로 이 광고를 봐야 되거든. 잠깐만. 뭐가 불편해. 다시 한번 볼까? 이건 뭘까? 안 해. 근데 빠져나가려니까 빠져나가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밑에 있는 줄 3개 쳐져 있는 거 있죠? 눌러주고 모두 닫게 누르면 돼. 그러니까 요게 제일 낫다. PIP 카메라 얘가 제일 나아. 이렇게. 근데 그렇게 썩 예뻐 보이진 않네. 이건 뭘까? 아까 찍은 사진들이고 이건 뭐지?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옮겨주면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하면은 작은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건 뭐지? 돈 내고 하래. 3개월에 14,000원이래. 안 해. 이제 요런 모양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설치하면은 얘가 이제 나오겠지? 빠져나오면 요렇게 해놓고 제가 찍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스티커 추가 누르면 이런 스티커들이 있을 거란 말이겠죠. 이런 스티커들 이런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사진들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얼굴 가리자. 아예 가리자. 안 보이게. 그럼 누군지 모르겠지? 이렇게 이제 꾸밀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재미없는데 의외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 이런 걸
필터 추가를 누르면 필터라는 건 뭐 걸러내는 건데 이렇게 사진도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에서 푸른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색깔을 이렇게 색깔을 약간 좀 차갑게 한다든지 따뜻한 색깔을 한다든지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뭐를 꾸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면은요. 내 얼굴을 갖다 놓고 이런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리본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작을 했으면 내가 직접 콘텐츠에다가 저렇게 색깔을 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다 그런 거 하려면 기계를 다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프린터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봤던 프린터 중에요. 엄청나게 큰 프린터기는 우리 이 강의실만한 사진을 인쇄하는 프린터기도 있어요. 예전에 롯데백화점에 갔더니 롯데백화점 벽면에다가 프린터기를 설치해가지고 벽면에다 인쇄하더라고. 선생님이 다 했어요. 아니 제가 그걸 살 일은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걸 본 거지. 갖다 맡기면 다 이제 해줘. 그렇지. 예. 근데 나는 내가 직접 크게 뭐 콘텐츠 말고 그냥 큰 걸 하고 싶다 이거지. 뭐 내가 뭐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요. 인제서 그걸 해서 저기 광고 회사 같은 데 가보니까는 이 현수막 같은 것도 인쇄해야 되잖아요. 한 5천만 원? 프린터기가?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갖고 쓰기도 하고 저는 제가 집에서 쓰는 프린터기는 사진 인쇄용 프린터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찍은 거를 이제 핸드폰에서만 보면 재미없으니까는 직접 사진을 뽑고 싶다 그러면 사진관에서 맡기면 비싸니까는 제가 집에서 인쇄를 해요. 인화지도 많이 사다 놨고 집에서는 전 사진을 그렇게 제가 뽑아요. 증명사진 뭐 이런 거 여권사진 같은 것도 사진관에도 맡기지 않고 직접 집에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지금이야 별도로 돈이 안 들어가지만은 그때는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 설명서거든. 설명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데 여기 스킵이라는 걸 누르면 그냥 넘어가. 요 꼴라주라는 말이 있어요. 꼴라주. 꼴라주는 뭐냐면 사진을 합성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광고가 나오죠. 그렇죠. 광고. 이런 광고가 나와요. 본의 아니게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자 이제 광고가 지나갔어요. 이제 됐네. 자 이제 꼴라주인데 이건 2장짜리 사진이고 이거는 2장짜리 사진이고 이거 3장짜리 사진이에요. 이런 꼴라주 그림이 있거든요. 만약에 얘를 선택하면은요. 얘를 선택하잖아요. 풀이 2023년 최신 일기예요. 상상력을 예측할 수 있어. 13초 남았어. 기다려야 돼요. 이게 좋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 텐데 써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 자 이제 광고 닫을 거예요. 자 사진을 제가 이제 하나 2장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도 뭐 광고다. 이거 닫았고요. 사진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2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쪼개졌죠. 이렇게 꼴라주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할 때도요. 사진관에 가서 이제 애들 사진 찍어주면 조그맣게 액자를 해가지고 모양새 이렇게 4장, 5장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있거든요. 꼴라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별로 안 이쁘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요런 뭐 모양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돈 내라고 하고 이거 다 광고야. 이런 광고.
얘가 지금 학교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위치를 알아야 될 때가 있죠. 이 앱을 깔면 핸드폰에 어디가 있는지 위치를 추적하는 거지. 그 얘가 지금 어디 가서 춤을 추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 있는 핸드폰을 통해 소리를 듣겠다 그러면 얘가 지금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어디 춤추러 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나 봐. 근데 이거 자녀들한테 이거 설치해 놨다가는 자녀들한테 난리 나요. 엄마가 날 감시한다 이렇게 욕먹지. 부인이 남편 핸드폰에 이걸 깔아놔 봐 어떻게 돼. 감시하는 거지. 이제 PIP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사진을 이제 사진 안에 사진을 올려놓고 찍는 거고요. 콜라주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모양을 광고 때문에 죽겠네. 건너뛰기 하면 광고가 사라졌는데 좀 이따가 사라지더라고. 바로 사라지진 않고. 자,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보세요.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세 장짜리 사진이죠? 요건 어떻게 될까? 얘를 이용하면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을 선택하면은 다 광고야, 다 광고. 지겨워. 광고도 지겨워. 너무 많아서. 이건 찬송가를 촬영한 사진인가? 근데 지금 이게 사진이 회전이 되는데 회전을 못하고 있네. 자, 이건 뭘까요? 이 사진과 사진의 경계선을 이렇게 이제 보여줄 거냐? 이건 안 보이지만 이건 보이죠. 그렇죠? 사진 모서리를, 여긴 지금 각이 졌는데 요거 하면 모서리가 약간 좀 둥그렇게 돼요. 이렇게 꾸밀 거냐, 저렇게 꾸밀 거냐. 이렇게 하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단 흉하다.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죠. 교재를 보시면 그 48쪽에 보시면 그게 사실은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지만 콜라주 앱이 따로 있어요. 잠깐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 블렌더 뭐 이런 앱들도 있거든요.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이런 앱을 이용하면은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돼요. 콜라주를 이용하면은요. 보세요.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을 선택하면은 여기 이제 사진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 모양이 되죠? 꽃 모양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지, 사진을. 뭐 이렇게도 꾸밀 수가 있고 저렇게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꾸미면 이런 사진, 벌써 사진이 몇 장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사진이 들어가게끔 꾸미는 거죠. 이런 앱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책대로 한번 해보시고 재밌으시면 콜라주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스퀘어라는 말도 나와요. 스퀘어. 사진을 좀 모양을 합성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숙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동영상을 좀 촬영해서 오세요. 뭐 멋있게 촬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길거리에 차 지나가는 거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차 속에서 창문 밖에 사람들 지나갈 차 달리면서 쭉 가면은 그냥 밖에 모습을 촬영해도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촬영하면 안 돼요. 초상권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는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찍어줘도 되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에 풍경을 이렇게 촬영하셔도 되고요. 공원 같은 데 나가셔서
공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얼굴을 크게 찍지 말고 그냥 여러 사람 풍경이 보이는 걸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길거리에서 찍으시면 막 자동차 소리 시끄럽게 날 수도 있죠? 상관없으니까 찍어서 오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이 동영상을 재생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스마트폰 안에 동영상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든요. 잠깐만, 조금 전에 설치한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걸 설치하는데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꾹 눌러가지고 설치 삭제. 얘도 꾹 눌러가지고 설치 삭제. 꾹 누르고 계시면 이제 설치 삭제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설치 삭제하시면 되고요. 저는 대신에 이런 앱을 설치해 쓰고 있어요. 좋은 하루 이미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실행하면은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막상 보여드리려면 또 안 보이네. 광고가 나오네 이것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좋은 하루예요. 좋은 하루 되라고 보여주는 광고인데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예쁜 가을 이런 사진을 이제 저장을 해갖고 이걸 카톡에 단톡방에다 보내주면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 보기 좋은 게 있더라고요. 좋은 하루 뭐 이런 걸 검색하시면 이따가 해보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한다? 삭제하면 되지. 이런 거 보세요. 이거 꼭 눌러가지고 설치 삭제하면 되는데 잠깐만 얘 왜 설치 삭제가 안 돼? 밑에 확인 버튼을 안 눌렀어. 이걸 꼭 눌러가지고 설치 삭제 누르고 이거를 안 눌렀네. 에이,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삭제됐네.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는 거지. 굉장히 다양해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도 종류가 많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감성공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배경사진 하나 선택해요. 이런 사진 하나 선택해 놓고요. 여기다 캘리그라피를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합성을 하면은 이렇게 합성이 돼요. 이거를 이제 저장하면 돼. 얘를 저장하면은 이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글자는 우리가 입력을 못해. 있는 것만 쓰는 거지. 있는 것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글그램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사진 위에다가 글자를 입력해서 꾸밀 수 있는 기능인데 우리 카메라 핸드폰 자체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이걸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오늘 공부하신 거 댁에 가서 한번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